자, 이 고영태 씨의 여성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집요한 질문을 어제도 이경재 변호사가 했으면서 한 매체가요.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 이전에 이제 여성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 젊은 여성이 있었다는 것과 함께 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역시 또 민우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이 민우라는 남자가 유흥주점에 자주 나타나 장시호와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민우가 만약에 고영태가 맞다면은 최순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조카인 장시호일 것이다. 저것은 이제 어제 재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장시호 씨가 먼저 고영태 씨를 알았고 그 고영태 씨를 이모에게 소개한 거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의혹 제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아마 청문회에서 여기 저 장시호 당시 이제 증인한테 여기 아는 사람 누가 있느냐 뭐 물어보고 했을 때 이제 고영태를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그 후에 안민석 의원이 어느 이제 그 출연을 해 토크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난 알고 있었지만 뭐 더 캐묻지 않았다. 속사정이 있다. 그래서 약간 아주 진한 그 뭔가를 남겼어요. 네. 그랬는데 글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이 사건에서 큰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고영태 씨가 저 헌재 재판정에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심정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고영태 씨가 저는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거라는 생각 못 했을 것 네. 같아요. 뭐 본인 입장에서 받아야 할 돈이 있었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주 개인적인 거에서 이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니까 본인이 감당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이게 과거의 얘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는 것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특히 가족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인간적인 갈등에서 헌재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헌재에서도 끝까지 이 출석 요구서를 이렇게 들이밀었는데 안 받겠다고 손사래까지 치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좀 그 헌재 나가보면 물어볼 게 이게 뻔하잖아요. 네. 이문 이거 추잡한 그 남자라는 표현까지 했으니까 거기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다 뭐 온팡 뒤집어 씌울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도 이제 그 노란 봉투를 들고 이 법정에 헌재 직원이, 남자 직원이 와서 이제 한사코 이걸 이제 주려고 했고, 그런데 고영태 씨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제 증인 출석 의무가 안 생긴 거예요. 헌재에 나갈 이유가 없는데 방금 이 변호사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 자꾸 이제 헌재에 나가게 되면 이 재판과는 달리 본인과 장시호 얘기 이런 또 얘기를 해서 자기를 재판에서 이제 공격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도 가족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증언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 증언을 흠집내려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와 관련된 보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노는 것에 거침이 없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다. 대낮에도 유흥주점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라고 합니다. 단골이니까 없어도 이해를 해줬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 부분과 고영태 씨를 자꾸 엮으려고 하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어떤 의혹 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가 노는데 거침이 없었다. 표현을 점잖게 해도 저 정도죠. 실제 어떤 의미로 이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체질화, 그냥 생활화 돼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주, 가무의 생활화, 이런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장시호가 그런 음주, 가무, 즐기는 가운데서 고영태를 알게 됐고. 그 고영태를. 자신의 이모에게 그거를 소개시켰다. 근데, 소개시켜줬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그러면 장시호가 자기 이모한테 남녀 관계로서 남자 파트너로서 고영태를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 보라 그러면 자기 이모한테 소개를 시켜줬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거의 이제 막장 드라마에도 등장하기 힘든 얘기들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거의 망나니 수준이다라는 식의 그거를 자꾸만 강조를 하려니까 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입에 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만 퍼뜨리는 거야. 참. 그쯤 하고요. 최순실 씨는 이 고영태 씨에 앞서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 사람과도 직접 신문을 하면서 이런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어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성한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녹취 파일을 70여 개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녹취 들어보시면요. 최순실 씨가 이때가 바로 미르재단 관련해서 의혹이 지금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네. 최순실 씨, 나는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차은택이 선량한 사람인 척하면서 총장님을 이용해서 자꾸 뭔가를 유도한다. 사실 두 싸움에 내가 새우등 터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난 것이고 본인들 싸움에서 내가 등이 터진 거다. 새우가 고래 싸움에 등 터졌다. 이 얘기를 비유한 거예요.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이득 본 게 뭐가 있냐. 차 감독하고 둘이 싸우고 있잖아. 사무총장님이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녹취 파일을 이제 녹음을 왜 했느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싸웠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한강에서 만날 때 고영태가 전화기를 걷었는데 어떻게 걷었다는 얘기는 이제 뺏었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녹음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지금 어제 바로 신문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다 걷었는데 어떻게 녹음을 했냐라고 하니까 이성환 씨가 전화기로 녹음한 게 아니고 사실 주머니에 녹음기를 하나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순실 씨가 그럼 계획적인 거냐? 왜 녹음했냐라고 하면서 발끈했습니다. 저 대목에서 이제 전원에 따르면 기자들이 거의 뭐 영화 같았대요. 막 흥분을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성환 씨 대답이 걸작입니다. 당신이 나를 미친놈으로 생각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놈은 뭐 욕이 아니라 저희가 그대로 이제 살렸어요. X로 하려다가. 자, 이런 공방을 보면서 이성환 씨도 작심으로 했다 이런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저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미르재단이나 스포츠재단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증인들이 모두 하는 얘기는 이것의 사실상의 실세 소유주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들 입증하는 것인데 저 밑에 미시적인 것 하나를 최순실이가 왜 공방을 벌이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저런 노력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K스포츠 미르재단에 774억 원을 기업으로 또 모금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운영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검찰들과 재판관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지만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던가 그리고 나머지 정유라에 대해서 삼성이라던가 SK라던가 롯데에서 지원해서 말을 지원하거나 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K스포츠 미르재단은 분리한다던가 이런 뭐 재판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관되게 모든 거를 부인하다 보니까 네. 이 증언에 나오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배타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건가 본데 저것이 재판 전술로 심리 전술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기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자, 어제 재판에서는요, 최순실 씨 측이 본인이 이제 이렇게까지 된 것을 아마 이 첫 번째 태블릿 PC 또 장시호 씨가 줬다는 2차 태블릿 PC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조작된 거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 씨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랍에 태블릿 PC 넣어두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고영태 씨가 태블릿 PC는 저와 무관하다. 최 씨 것으로 증명된 것 아니냐라고 대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경재 변호사. 대체 어떻게 증명이 됐느냐? 검찰이 무결하다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거기서 제지를 합니다. 판사가 이제 그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제지까지 했어요. 자, 변호사들이 쓰는 용어 무결하다고 했느냐?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독수독가 이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건데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경재 변호사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궁색한 거예요. 뭘 데려다가 묻기는 물어야 되고 이 재판도 끌기는 끌어야 되는데 뭐 너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으니까 뭐 좀 궁색하게 저런 걸로 이제 물고 늘어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경재 변호사도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여하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영태 씨가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뭐 이미 다 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판장까지 나서서 제지를 한 건데요. 이런 건 다른 거보다는 저는 계속 좀 여론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 이 태블릿 PC에 대한 결정판이 바로 이 대목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고영태 씨 얘기하는 거죠. 문건을 수집해서 넘긴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고영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은 태블릿 PC는 최 씨 것이 맞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기서요.
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이제 이경재 변호사에게 반문했다는데 저는 저게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재 변호사는 계속 이제 뭔가 그 시간을, 그러니까 동호 반복이에요. 지금 최순실 변호인단의 어떤 거는 그냥 딱 그냥 그 미천이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그걸 계속 그냥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쭉 끄는 건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재판부에서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건지 아닌지, 검찰에서는 다 그 위치 추적까지 해갖고 최순실께 맞다라고, 특검이 아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그 검찰이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고영태 씨한테 그걸 입증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네. 뭐 검찰이 그렇게 무슨 그 최순실 공소장을 그렇게 썼으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검찰하고 다투던가 해야 되는데 네. 고영태 씨를 거기다 끄집어 들여가지고 계속 이제 공방을 벌이는 이유가 뭐겠는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재판부에서 이게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고만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자,